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늘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론 지으려고 징계위원회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같은 중징계가 나오면 총장 직무에 복귀한 지 2주 만에 윤 총장은 다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무부 청사에 나가 있는 정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징계위원회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이 시각 현재 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한 증인신문도 막바지에 이를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인만 징계위에 참석했는데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엔 윤 총장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징계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를 한 뒤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온 윤 총장 측이 최후 진술이나 의결에 앞서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곧바로 판사 관련 문건의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신문을 마치고 윤 총장 측의 최후 진술 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중에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위 의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래 위원 7명으로 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 측은 이 나머지 위원들을 채워달라. 그리고 이 4명 중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우려가 있는 2명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오늘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의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성식 부장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KBS 오보의 제보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서유 관련 사건의 관계자인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고 회피를 하신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 부장 측은 오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해 기각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도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선임됐고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란 점에서 윤 총장 측은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의 의결을 할 겁니다. 저는 아직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위원들로 결혼을 채워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를 하게 해달란 윤 총장 측 요구도 거부되면서 윤 총장의 운명은 검사징계법상 최소 의결 정족수인 징계위원 4명의 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징계위 증인으로는 8명이 채택됐는데 그중 5명만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 많은 이들 예상대로 불참을 했는데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부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예상을 깨고 불출석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 징계위가 채택했던 증인은 모두 8명. 하지만 오늘 출석한 증인은 5명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검사들은 모두 출석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 중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만 출석했습니다. 징계위가 가장 먼저 신문한 증인은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이었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려는 핵심 사유인데 징계위가 이 부분부터 확인한 겁니다. 오후에는 윤 총장의 옛 대검 참모와 감찰 패싱 논란의 당사자인 류혁 감찰관 등 나머지 4명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선 징계위원 외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도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적절히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뭐. 반면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걸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징계위가 오늘 돌연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의 질문을 받는 상황을 꺼려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는 날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윤 총장은 돌연 대검 출입문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대검찰청 출입문 앞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평소에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오늘 아침엔 출입문에서 정차한 겁니다. 뒷자리에서 내린 윤 총장, 출입문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출근길 윤 총장의 이례적인 모습을 두고 징계위원회 결론에 따라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출근 뒤 대검 참모들에게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받았고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징계위 진행 상황은 특별 변호인들을 통해 전달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징계위 진행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징계위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의심이 든다고 글을 올리자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징계 절차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오늘 바로 시행돼 조만간 구성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성역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엔 검찰 통제수단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괴물을 만들어냈다며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공술의 공수거를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거부권이 제한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론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법조팀 최재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1차 징계위원회가 탐색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전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 거의 판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징계위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좀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지난 1차 심의처럼 윤 총장 측이 기피했었던 이 징계위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오히려 핵심 증인이었던 이 심재철 검찰국장은 갑자기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징계위원회가 불렀던 증인인데 이 심재철 국장은 왜 오늘 갑자기 돌연 철회를 했을까요?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심 국장이 오늘 오전에 징계위에 의견서를 보내와서 신문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인데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이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측에 직접 제공한 당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을 내세웠을 경우에 징계위가 심 국장 진술을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 오늘 증인 신문에 윤 총장 측 변호인단도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되면서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직접 질문받는 상황을 이 의견서로 대체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수 있죠. 징계위 결정 오늘 나올 것 같습니까? 논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요. 오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양측도 1차 심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징계위의 태도를 보면요. 일단은 선수용 후 징계하겠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 과정부터 뭐 증인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었던 이 변호인단 증인 신문 참여까지 결국에는 대부분 수용해주고 있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거든요. 윤 총장 측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에 이 절차적인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셈법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징계위가 이 3시간 만에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거든요. 네. 이런 증인 신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도 아무래도 이런 부담을 좀 덜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윤 총장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징계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짐작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윤 총장 측의 전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선징계위 후 소송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경징계가 나와도 결국엔 소송으로 간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했었던 이 증인 5명에게 사실상 이 재판에 준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하면서 윤 총장에게 적용된 이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증인 신문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증거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 징계위의 절차적인 논란까지 향후 재판에서 함께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참석한 징계위원이 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4명의 위원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모든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핵심, 바로 4명 가운데 이 과반 동의를 얻을 때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 부분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명이 같은 징계 의견을 낼 경우에는 곧바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징계 의견이 엇갈릴 때는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중징계는 이 경징계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반수가 결정되는 이 지점의 징계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조계, 또 여권 일각에서조차 이 해임보다는 정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임 같은 중징계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한데 특히 이 검사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이 정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데다 외부 인사로 구성됐었던 이 법무부 감찰위원들도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해임 결정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6개월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시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정직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직 기간만큼 이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혹은 징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결정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제거를 할지도 또 관심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